김건희 여사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구속 뒤 두 번째로 김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 구속 뒤 첫 소환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혐의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시간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경영상 현안 등이 있었던 기업 등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회사에 투자한 180억여 원, 대가성 자금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품 선물이 엮여 있는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김 여사와 같은 시간에 조사받습니다. 김 여사와 김 씨, 전 씨가 동시에 조사를 받는 만큼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배질 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전후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 대상을 축소하고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22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22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22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하다입니다. 오늘은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범회 시단장, 또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부터 김건희 특검에서는 구속된 김 여사는 물론이고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또 집사 김예성 씨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 3명을 불러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좀 짚어보시겠습니까? 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특검이 3사람을 한 군데 모았어요. 네네. 대질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질 조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 김건희 씨가 첫 번째 출석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응대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좀 경감할 노력들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의 이병건 회장이 그 불의의 일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자수서를 그 검찰에 제출한 부분들이 영장실질심사 도중에 나와서 결국에는 구속에 이르게 되는 네. 결정적인 좀 자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했던 말들과 그 주변에 같이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의 진술이 본인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 처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나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진술 거부권의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방식은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이 결국에는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김건희 씨 측에 대응해서 대질신문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건진법사와 사실 IMS 모빌리티에 있어서 최혜성 씨를 데려다 놓고 질문, 응답을 받는 와중에 김건희 씨에게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씀으로써 좀 그 수사의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예성 씨죠. 예. 네. 자, 박용찬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김건희 여사 입을 열기 위한 압박으로 보이는데요. 통할까요? 일단 이렇게 오늘 3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네. 동시에 소환 조사하는 건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맞춤을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와 김혜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건진 법사 이 양자 관계는 굉장히 막역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조사받고 난 다음에 그 조사받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판단하고서 네. 오늘 동시에 같은 날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특검에서 이 세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질 신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아직 대질 신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후에 대질 신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던 시점부터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제기돼 왔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왔습니다. 당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네, 자 최선원 교수는 일단 오늘 소환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아직 구속은 안 됐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을 바꿀 것인가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현장 기자, 특검 기자들한테 법조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특별하게 뭐 진술이 바뀌었다거나 진전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지금 뭐 이른바 여사, 집사, 법사 이렇게 3사 합동조사라고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제 대질신문 같은 게 가능한 거 아니냐,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대질신문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대질신문을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대질신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통일교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 진술을 맞출 수 없도록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팩트에서 새로 나온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